예,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오늘 오후에 마무리가 되면 민주당 주도의 표결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필리버스터, 오늘은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데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입틀막법이다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저희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허위 조작 정보 방지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일부 황색 언론이라든지 극우 유튜버들에 의해서 허위 조작 정보 그리고 불법 정보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국민 경제가 가져야 되는 그 어떤 성장에 대한 동의라든지 네. 아니면 공동체가 가지는 신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붕괴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도 대통령 선거나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에 대해서 부정선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정보들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경제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통계다라고 하는 정보들을 계속 유통시키는 그러한 유튜버들, 그러한 일부 언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정보 그리고 조작된 정보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가 최대한의 제어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생각이고요. 이 법은 이것을 막는 최대한들의 법적 제도 장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허위 정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조작된 정보를 막기 위한 것이다라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 부분을 막고 있는 그래서 겁니까? 지금 이 허위 정보라는 단속이라는 이름으로 이 비판의 목소리를 이 재갈을 물리면은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이 본질은 뭡니까? 정보통신법의 논쟁의 본질은 우려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허위 조작 정보라든가 이거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플랫폼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지금 이 급조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야가 합의하에서 충분한 수기를 거쳐가지고 이런 법은 이렇게 처리를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사실은 이게 먼저 올라왔어야 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돼서 급작스럽게 또 바뀌고 그래서 순서를 바뀌고 이러한 형태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좋다 이거야. 그러면은 물론 허위 정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제안을 하면은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수기하고 그래서 한번 통과시키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민주주의는 민주당은 일방적인 이 독주 체제로 이렇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목소리 그리고 제야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입장이죠. 예. 급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또 문제 제기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급히 좀 하고 서두르고 왜 자꾸 바꾸고 순서까지 왜 상정 순서까지 바꾸냐라는 말씀이십니다. 법의 상정 순서를 바꾼 것은 저희가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돼서 순서를 이틀 사이에 잠깐 바꾼 것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법 관련돼서는 이미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1년 반 동안 국회에서 논의해왔고 각종 토론회, 공청회 그리고 국회에서의 상임위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건 과방위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했던 내용들이 1년 반 동안 물론 이제 야당이 국민의힘에 동의가 없었을 뿐이지 논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긴 시간 동안 또 특히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에 대한 폐해가 많은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에 한번 당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데 이것이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하는 문제들이 여러 번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충분히 논의해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처벌과 배상 이런 것은 좀 마지막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통경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신호 위반을 단속을 미리서 예방을 하는 거지 위반이 되고 나서 이게 단속을 하면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지금 충분하게 우리 이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히 논의가 있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야당에서 주장하는 안과 여당에서 주장하는 안이 충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공청회를 통해서 또 전문가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좀 수기해서 뭐 절차를 밟아 나가도 되는데 너무 급조가 되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순서도 바뀌고 또 지금 이 상황 전개를 너무 급히 하니까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야당이 대변해주고 또 그것을 막는데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저는 민주당에서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자 그러면 같이 야당과 수기를 하자. 이렇게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논의의 대상에 테이블을 올려놓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토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순서 바꾼 문제는 내란 전담 재판법이 조금 더 급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심이 다 끝나가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먼저 통과시킨 것이고요. 오늘 저희가 이 허위 조작 정보 방지법을 오늘 통과시키는 것은 순서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완책 없이 이게 밀어붙이게 되면은 심지어는 나중에 법원까지 갈 건데 법원까지 가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검열이냐, 언론 탄압이냐, 또 언론 지금 입틀막이냐 이렇게 비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 플랫폼, 개인 모두가 이축될 수밖에 없는 이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시가 이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이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후에 있는 이야기들도 저희가 좀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이게 사회도 지금 누군가가 맡고 있다는 것이고 이 사회는 의장단에서 맡고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에게 사회를 맡아달라라면서 이제 일정 시간을 이제 정해서 말을 했는데 이 요청에 대해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거부를 했습니다. 관련한 목소리 듣고 대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장실 가는 것도 못 가게 하고 그렇게 야박하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0회에 걸쳐 약 509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의장이 239시간, 이하경 부의장이 238시간 사회를 봤습니다. 주호영 부의장은 10회의 무제한 토론 중 7회 사회를 거부하였고 33시간의 사회만을 맡았습니다. 국회법 해설 제525페이지에서 6페이지에 규정된 바 무제한 토론 실시에 있어 회의 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정회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를 보는 의장단은 과도한 피로에 의해 건강상 불가피하게 무제한 토론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호영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무제한 토론권의 보장이 침해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부의장께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금일 오후 11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본사회의 무제한 토론 사회를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법이 정한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요청을 저게 공식적으로 했고 관련해서 주호영 부의장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나는 여야가 합의한 안건에 대해서만 사회를 보겠다. 악법을 만드는 데는 협조할 수 없다. 이게 최소한의 저항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국회 부의장은 공직자입니다. 국회에서 공식으로 선출된 여야의 합의로 선출되신 분이고 그분은 국회의 안정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분입니다. 의장이 그것을 하지만 그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의장 두 분을 두어서 부의장들께서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국회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주호영 부의장이 당적을 가지고 있고 자기 정치적 소신이 있다고 해서 사회를 보지 않고 국회에서 선출된 부의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자기의 직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는 국회가 왜 존재해야 하며 국회 부의장을 왜 뽑아야 합니까? 국회 부의장 사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 법률안에 대해서 사회를 보실 수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에는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요청을 한 건 아닙니까? 자기가 소속된 정당에서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반론권 행사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사회 보셔야죠. 왜 그 사회까지 보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정말로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을 고문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학영 부의장은 70대 초반이시고 우원식 의장이 60대 후반이신데 이 두 분이 12시간씩 막교대로 돌아가고 화장실 가는 거 가지고도 야지를 놓고 국민에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건 좀 인격의 문제이고요. 아니 자기 소속 부의장이 사회를 안 보는데 12시간 사회를 보는 사회자인 의장이 화장실 가는 것을 문제를 삼다면 필리버스터하는 장동혁 대표 화장실 다 가는 거 의장이 양해해 주잖아요. 저는 이거는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몰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부의장의 이제 입장도 있고 예. 지금 이제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12시간씩 24시간을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죠. 죽을 지경이죠. 그리고 화장실 왜 우리가 화장실을 못 가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의장석을 누군가가 화장실을 갈 때는 의장식을 비워두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을 지금 항의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주호영 부의장을 어제 제가 만났어요. 예. 만나서 이 왜 사회를 보지 않느냐 이랬더니만 본인의 입장은 의장단에게 이미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야 합의가 된 상태에서는 제가 언제든지 사회를 볼 수 있지만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항의 차원에서라도 자기는 사회를 보지 못하겠다. 예.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통보를 하고 양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계속 연 이틀 사실상 24시간씩 이제 의장 부의장이 지금 그렇죠.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주호영 부의장이 자기가 사회를 맡을 경우에는 이 지금 처리되지 않을 이 악법을 동의하고 자기는 이 국민의힘 소속으로서의 여기에 좀 참여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자기 소신으로 저는 사회를 책임을 회피한다는 게 아니라 사회를 보지 않겠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계훈 충분히 하는 의원님 겁니다. 말씀은 그러니까 정치적 소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어쨌든 부의장으로서의 어떤 의무를 좀 강조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럴 거면 사퇴를 해라 이런 지금 결의안까지 그 사태에 건 것은 상당히 좀 앞서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국회 의장과 부의장은 헌법에 준수하고 또 국회법에 따라서 자기의 책무를 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주호영 부의장의 생각은 절차와 이 방법을 정확하게 해라. 그런 거에서 여야가 합의도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악법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자기가 사회권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당이 자기가 소속된 정당이잖아요. 자기 정당의 의원들이 와서 피를 토해가면서 반대 토론을 한다고 하면 사회를 봐줘야죠. 그 사회까지 거부하는 것은 이것은 부의장을 2명 둔 국회법 정신을 위배한 그래서 나머지 부의장에게 너무나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노령자인데 이분이 정말로 아무리 건강하시다 하더라도 12시간을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의장석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문제 관련돼서는 주호영 부의장님께서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사퇴 결의안 냈습니다만 주호영 부의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본인 자당에서 신청한 필리버스터마저도 사회를 보시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특단의 대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진정으로 예. 이것을 원한다고 하면은 저는 여기에 일방적으로 지금 이 법안을 올릴 게 아니라 이 야당하고 우리 야당하고의 서로 협의하고 수기하고 이런 절차적인 과정을 먼저 좀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겁니다. 국회는 토론하고 계속 협의하다가 안 되면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그러면 다수결로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래 국회 시간이 있는 것이죠. 국민들은 그러라고 선거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당과 수당을 만들어주는 국민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저버리는 국회 운영의 형태는 저는 주호영 부의장께서 다시 이렇게 하셔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단호하게 이게 생각합니다. 한두 번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22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다수당의 일방 독주로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우리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필리버스터, 그다음에 민주당과 정부의 강력한 항의하는 이런 형태밖에 없다. 이거 우리 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국민을 믿고 국민을 대변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입장도 민주당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앞으로는 그 입장이 어떤 필요가 법안들을 없습니다. 네. 같이
협의하고 협치하고 통합해서 함께 나가죠. 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선출직으로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민의의 전당에서 정말 소수의 작은 의견도 좀 들어달라 하는 것을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어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도 필리버스터 끝에 결국에는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위헌성 모두 걷어냈다, 이제 수정 끝에 걷어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퇴장한 배경과 입장에 대해서 좀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처음부터 이 법은 그래서 이 장동혁 대표가 그랬잖아요. 똥을 물에 타도 된장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이게 두덕이에요. 자, 보세요. 이 민주당 빼놓고 정부 빼놓고는 지금 법원 그리고 이 법원에서 좀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도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는 제야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반대하고 있고 조국 혁신당도 반대하고 있어요. 이러한 법을 어떻게 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과시키고 이러냐. 이런 것이 전부 다 조희연 대법원장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대통령 재판 때문에 이게 연속성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법원 이거 판사들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이거 붕어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은 재판이라는 것은 무작위로 거기에서 돌리면은 이 어떻게 돌려서 무작위로 지금 판사를 배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선택적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판사를 통해서 재판을 받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법에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또 국민과 함께 민주당에게 강력한 항의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거기에 대한 표결도 불참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본회의 어쨌든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가 이제 주목이 되는데 네. 일각에서는 이게 오히려 좀 재판을 지연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피고인 측에서 혹시 또 문제 제기해서 또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우려는 현실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심서부터 진행이 되고 1심을 만약에 끊고 새롭게 재판을 진행한다면 재판이 진행되기 늦어지겠습니다만 2심서부터 내란 전담 재판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재판부의 설치만 신속하게 해낸다고 하면 그다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식 의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드리면 조국 혁신당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표결에서 찬성하셨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시민사회라든지 아니면 법조계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깔끔하게 덜어냈습니다. 법안의 명칭, 그다음에 추천 주체 모든 것을 다 덜어냈고 위헌 소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대법원에서도 예규를 통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은 위헌성이 이미 해소됐다. 이것의 반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란 재판부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필리버스터, 거기서의 이제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상당히 주목이 됐는데 관련한 화면도 좀 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헌이 합헌이 되나요? 대통령에게 헌법 소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일종의 코미디, 슬랩스틱 코미디라고 하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일단은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도 처음이었고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24시간 동안 이제 반대 토론을 했는데 어제 장 대표가 이제 끝나고 나올 때 감사하는 장면이 또 화면에 포착이 됐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어제 뭐 간단하게 또 이야기 주고받으신 것 같은데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대 지금 최장수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야당 대표가 헌정사상 필리버스터에 참여를 해서 24시간 1분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리버스터 한들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4시간 지나면 통과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이 국민의힘이 자유우파 그리고 우리 당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자, 국민 여러분, 두 번째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대 여당에서 거대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는 역사의 기록이고 역사의 마일리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대국민들에게 이런 그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저는 대통령께서 충분하게 인식하고 제2요구권을 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나를 반대했던, 나를 찬성했던 우리 모두의 국민이다, 모두의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서 그거를 일성으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제2요구권을 발동해서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이 방법이 저는 대통령을 봐서도 좋고 우리 국민을 봐서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은 국민이 헌법과 법률을 정한 법관에게 이렇게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민주당도 인식을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어제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기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좋게 해석을 하시면 저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대표 취임하고 나서 굉장히 강한 극우지향적인 당 운영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많은 지지자들, 특히 중간지대에 있는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을 떠나는 계기가 됐고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낮은 지지도의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흔들리는 본인의 입지, 특히 초재선 의원들로부터 나와 있는 계엄에 대한 사과 요구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하지 않았고요. 특히 지금 당내에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대표 세력과의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수세적 위치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의 게시판 논란과 관련돼서 다시 재조사를 들어가고 재징계를 한다고 하는 얘기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던데 이러한 것들이 흔들리는 장동혁 대표의 당대표의 입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을 만회해 보려고 하는 장동혁 대표의 어떻게 보면 생전 비명이다. 생전 비명을 24시간 동안 해왔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제 좀 저희가 눈에 걸렸던 것은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밖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등 그동안 윤석열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장동혁 대표가 그 24시간 내에 토론회에서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내란 세력과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이 복잡한 당내 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조금 전에 이걸 평가하실 때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하셨는데 이 모습이 당내 상황에도 어떤 뭐 전환점,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이기현 의원님께서 참 말씀하신 거 일부는 뭐 그럴까 이렇게도 생각이 되겠지만은 전적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동의를 못하는 것은 이 야당 대표는 실질적으로 우리 이 전체를 아우르고 또 투쟁의 현장에 이 앞장을 서야 됩니다.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물속에 뛰어드는 게 퍼스트 펭귄이 아닙니까? 예, 지도자는 퍼스트 펭귄 역할을 좀 해야 되고 이런 게 생각이 났어요. 임진왜란 때 명랑 대첩을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이 명랑 대첩을 이끌 때 아들 위희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 국민이 시리에 빠져 있고 지금 우리 이 군인들이 굉장히 지금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직생, 죽기로 각오하고 싸우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또 그리고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죽겠다. 이런 그 지도자의 역할을 저는 어제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참 장동혁 대표가 그것을 보여줬다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민주당에서도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충분하게 자기네들도 분석을 했겠지만은 어떤 전쟁터에서도 상대의 그다음에 적장에 대한 애우는 좀 갖춰서 말씀을 해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속도가 나고 있는데요. 관련한 여야 입장도 함께 들어보시죠.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입니다. 즉시 추진할 것입니다. 종교 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드러내겠습니다. 성역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야도 지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금일 중으로 개혁신당과의
공동 발의 법안을 확정하고 특검법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정한 특검 도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일단은 여야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내겠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합의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뭐 추천 대상이라던가 뭐 범위도 그렇고요, 규모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속도가 날 수 있겠는가라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추측들도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은 어느 정도 수준인 겁니까? 사실 저희가 처음에 통일교와 관련된 특검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법정신에도 그렇지만 보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불충분할 때 특검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의혹 제기만 있었고 진술만 있었을 뿐이지 증거 하나 없는 통일교 일부 인사의 진술에 대해서 지금 특검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국민의힘에 특검하자면 저희도 받겠다고 원칙을 말씀드렸고요. 국민들께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대원칙, 헌법 정신을 국민들은 믿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 원칙에 국민들의 일례 의혹이 없게 하려면 특검 신속하게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도 도입하겠습니다. 다만 특검의 내용의 핵심은 통일교로 특정되기보다는 통일교 등 특정 종교,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던 여러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들어보면 21년도 대선 때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려고 했던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그 신천지가 대거 입당하고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들이 여러 부분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몰아서 특정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서 정치를 왜곡하려고 했던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몰아서 전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역도 없고 기간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면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특검에서 몰아서 특검을 진행하고 신속하게 저희들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진행한다면 국민적 의혹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국민의힘도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까지 특히 정치 개입 관련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같이 특검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나왔고요. 나는 우리 존경하는 이기현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통일교 특검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다.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갑자기 받아주겠다. 우리는 대환영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성역 없이 전부 특검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자, 통일교와 지금 현재 그 유착이 됐다고 해서 사실상 이제 권성동 의원만 지금 구속 기소한 상태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특검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여러 명이 나왔는데 어프로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쫓기듯이 경찰에 넘기고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왜 쫓겼느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조사가 갤럽에서 나온 거 보니까 67%가 특검을 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60%야. 민주당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그 정무적인 판단이 있어서 나는 특검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자 좋다 이거예요. 자, 민주당에서도 특검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한 걸 받겠다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여야 합의해서 특검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번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적하고 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그리고 제가 불명예스럽게 오해를 받았으면 또 명예를 회복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니까 민주당에서 네. 속전속결로 같이 동의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것에 저는 동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 과정 저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이 부분도 좀 두 분께 짧게 여쭤볼게요. 이재명 정부의 어쨌든 이 생중계 업무 보고가 이제 어제 해수부를 끝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가 공석인데 부산에서 인재를 구해보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구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 짧게 듣겠습니다. 네, 저는 그 대통령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오픈을 하시고 중계방송을 통해서 지금 하는 것은 일부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상황을 전체를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를 가지고 봤다는 데에서 동의를 하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언행은 저는 천금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넷플릭스보다 재밌다 뭐 이런 그 국정 보고서가 되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기현 의원님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
국무총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역사의 기록에 남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이벤트성으로 가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정말 국정에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고 내가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또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고 지금 장관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부산에서 인재를 찾겠다. 저는 뭐 제가 지역구가 부산이니까 네. 상당히 높게 평가해요.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이것이 어떤 하나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벤트고 하나의 인기 노름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런 분이 좋겠다 하고 인재를 발굴하면은 우리도 좋은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국정에 반영하는데 협조를 해야 되죠. 저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쌍수를 두고 환영을 하고 이 뒷 부분, 뒷 마무리도 대통령께서 확실하게 해양 강국 그리고 부산의 해양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산에서 추구하고 있는 특별법 이거를 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하루속히 민주당과 대통령께서 협조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은 우리가 더 부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예, 장관이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부산을 내려가셔서 개청식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부산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토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부산 자체를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물류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 물류 산업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보여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극항로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산업 그리고 경제에서의 주력군으로서 성장해 가는 그런 핵심 도시로서 부산을 만들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국무회의나 그다음에 정부 업무 보고 관련돼서 공개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이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저는 국민들이 사실은 대통령이 뭐 하는지 잘 몰랐어요. 국무회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각 부처들 그리고 부처의 산하기관들이 어떤 부처들이 있고 어떤 업무들이 진행되는지 몰랐는데 그것을 국민들에게 한번 보여주신 획기적인 사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발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진솔한 표현 그리고 국민들에게 부처들이 이렇게 일하고 산하기관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한번 시원하게 보여준 첫 번째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행사였고요. 내년 업무 보고는 지금보다 더 정제되고 더 좋은 업무의 보고가 국민들에게 보여질 것이다. 이건 공무원들에게 그리고 산하기관에게 굉장히 큰 업무적 자극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도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계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